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의도 사투리에 능숙한 한동훈은 제2의 유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군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상 발사 16시간 만인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군사 분계선 일대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 정찰 위성 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괌 미군 기지를 촬영했으며 10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 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군은 이날 동과 서부 군사 분계선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 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의 군사 장사 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섰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에 접근이 원천 차단되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풀려 전방 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를 확보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예. 남북 9.19 합의는 원래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될 그 합의였습니다. 저는 남북 9.19 합의를 추진해서 사인한 문재인과 그리고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뉴스 갑니다. 그 행정전산망이 지난 그 주말에 근 50시간 넘게 마비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주민등록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17일 먹통이었던 정부의 지방행정전산망이 복구 이틀 만인 22일 또 장애를 일으켰다. 장애를 또 일으켰네요. 이번에는 종합행정 시스템인 세월이 아니라 2020년 새로 도입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에서 이상이 생겼다. 전국주민센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간증명 등의 민원 발급 서류 발급이 20여 분 중단됐다. 다행히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지방행정전산망은 굉장히 보안이 뛰어난 그런 망입니다. 더구나 이 주민등록 시스템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런데 먹통이 됐어요. 도대체 해킹을 당한 건지도 모르고 왜 먹통이 되는지도 모르고 왜 복구가 되는지도 모르는 이 딱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랄 점은, 그리고 소름 끼치는 점은 뭐냐면, 내년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전산망이 뻥뻥 뚫리고 마비되는 것에 대하여 조중동 같은 주류 언론이 하나도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소름 끼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민감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상로 기자가 바보인가요? 당연히 올바른 기자라면 내년 4월 총선에 중앙선관위의 전산망을 의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중동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상로 기자, 제가 좀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속편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 아주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인유한 씨에 관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요한 씨가 전라도 사투리로 여의도 사투리를 덮었다는 겁니다. 키 190cm가 넘는 거구의 파란 눈 서양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자서전 제목처럼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다. 그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여당을 비판하고 달래기도 하며 혁신위의 지난 한 달간 여정을 지휘해왔다. 호남 토속어로서는 백인 혁신위원장이 등장한 관례처럼 해오던 여의도 정쟁에 힘을 뺐다. 이 위원장은 전라도 사투리가 기존 정치인들이 문법인 여의도 사투리를 덮었다는 것이다. 자, 이 여의도 사투리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 장관입니다. 어제도 보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 여의도 사투리라는 단어에 대한 기사를, 어제 기사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제자 중앙일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0일에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 의원이 300명이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라며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접을 떤다, 꼴값을 부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말하는 여의도 사투리라는 이런 겁니다. 즉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 첫째. 둘째, 말을 자주 바꿔. 셋째, 무책임해. 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말을 바꾸고 무책임해. 책임을 안 져. 이것이 여의도식 사투리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동훈이야말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말을 바꾸고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 그러니까 여의도식 사투리를 가장 잘 구사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그런 한동훈이 아닌 척하고 자기는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고 국민 언어를 쓰겠다. 꼴값을 떨었다 하는 겁니다. 꼴값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여의도식 사투리는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하고 말을 바꾸고 책임을 안 진다. 자, 한동훈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한동훈은 거짓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나요? 한동훈이가 그 거짓말장이 국회의원들을 이 거짓말로 속인 한동훈이가 훨씬 더 거짓말쟁이죠. 탄핵 소추를 이끌었으니까 한동훈이는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겼다. 이게 한동훈이 거짓말한 겁니다. 한동훈의 말에 속아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어요. 법원은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한동훈이는 징역 30년.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누가 더 거짓말쟁이에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입니까? 아니면 한동훈입니까? 한동훈이가 그 여의도의 300명 거짓말쟁이들을 속였으니까 누가 더 거짓말쟁이인가요? 한동훈이죠. 여러분, 거짓말쟁이를 속이는 사람이 더 거짓말쟁이죠. 자, 한동훈이라는 말을 자주 바꿔요. 아주 크게 말을 바꿉니다. 한동훈이 말을 바꾼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조일훈 씨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하여 그 윤석열 당시의 검사가 회유했죠. 위증 교사를 했습니다. 문영표 씨를 위증 교사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한 겁니다. 절대로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고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버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기소했어요.
유죄라고 기소한 겁니다. 그래, 재판도 지금이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에 이재용 화삼성유자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구형받았어요. 그때 나온 삼성물산의 이 삼성미래전략실 여러 사람들이 끌려 나왔어. 지금 재판을 그 사람들 받고 있어요. 울먹이면서 얘기했어요.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이 얘기였다. 그는 법정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소신껏 합병에 찬성했고 비록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라면 같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삼성 수사가 시작된 지 8년, 국정농단 재판 기점으로 벌써 7년이 지났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슬퍼런 특검 수사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감생활, 인생 정점에서 추락한 절망감과 불의의 암투병 속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했다. 감옥도 갔고 그리고 암도 걸렸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라고 기소해서 억지로 감옥에 보냈어요.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암도 걸렸어.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로 기소했냐? 한동훈이라니까요. 누가 거짓말쟁이. 그런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다? 말을 바꿨어.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입장에 따라 달라. 그 오랜 사건이 1심 마지막 공판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직원들이 나와서 다시 그때가 되더라도 합병하겠다는 걸. 검찰이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망명한 사건으로 공판에만 꼬약 3년이 걸렸다. 세상은 거꾸로 뒤집어졌다. 과거 삼성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엘리엇과 국제투자 분쟁 사건을 다투고 있다. 엘리엇 측에 한 푼의 세금도 내줄 수 없다는 법무부는 이제야 물산 합병이 이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는 삼성 측 방어 논리를 차용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자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 감옥에 보낼 때는 그 주주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물산 주주들하고 제일무직 주주들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압력을 넣었다 그렇게 해서 감옥을 보내놓고는 이제 와서 엘리엇이 수천억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주주들에게 손실 끼치지 않았어요 라고 한동훈이가 한 입으로 두 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생각과 주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전복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여러분, 한동훈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잘 바꾸는지 이제 확인하셨죠? 이재용이 감옥에 보내고 그 이재용이 밑에 부하들 다 감옥에 보내고 암도 걸리고 그리고 또 이재용이 지난 며칠 전에 5년 징역 구형하고 그래갖고 엘리엇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전혀 손해가 없었어. 이게 한동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의도 어법이란 여의도 자투리라 한동훈이 얘기하는 여의도 어법이란 거짓말하고 말을 잘 바꾸는 거. 이게 한동훈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거짓말 더 잘하죠. 그리고 말 바꾸죠. 외국에 대해서도 말 바꾸니까. 또 하나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사투리는 뭐냐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한동훈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지난 8일 이 얘기를 위해서요. 이소영 의원과의 질의응답 잠깐만 보여드립니다.
주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거 믿는 분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예결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에서 업무 생각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가요?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업무랑 관계없는 걸 놓고 네 의견을 말하다 좀 이상하죠. 아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러나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문제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무책임한 책임회피가 어디에 있어요? 자, 제가 다시 보여드려요. 한동훈은 여의도식 사투리가 아닌 5천만 국민이 언어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의도 사투리란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그리고 말을 바꾸고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이런 걸 보고 꼴값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런 꼴값 떠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저쪽에, 저쪽 동네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의도 사투리에 능숙한 유창한 한동훈은 제2의 유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막 이 사람에게 막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 그러니까 막 꽃다발도 바치고 뭐 한비어천가도 부르고 뭐 별짓 다 해요. 근데 이상해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법무부 행사 가는데 꽃다발은 그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나 그것도 좀 이상해.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꽃다발 준비해가지고 모여들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자기 그 법무부 그 산하부처에 가는데. 쇼입니다, 여러분. 원래 거짓말쟁이들은 쇼를 잘해요. 원래 말 바꾸는 사람들은 쇼를 잘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도 쇼를 잘합니다. 그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잘 속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의도 사투리에 가장 능숙한 사람은 한동훈이고 그리고 한동훈은 제2의 유시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이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증거를 들이대면 꼼짝 못해요. 한동훈이 태블릿 PC 그거 가짜야 라고 송영길이가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기소하려다가 기소 못하고 움찔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블릿 PC 가지고 또 한동훈에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입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미디어워치 기사입니다. 이준석이 JTBC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를 걸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한동훈이를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한동훈이 태블릿 소송 중인 것 알고 있다. 변희재가 하는 일 잘 되길 바란다. 무슨 얘기예요? 이준석이도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 까불지 마. 이겁니다. 기사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JTBC 선거방송기획단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미묘한 입장을 내비쳐서 주목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태블릿 문제 제기하는 것은 태블릿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까하고 만난 게 아니라 변희재하고 만났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랜만에 변희재 대표의 근황을 알고 싶어서 식사를 한번 했었다. 그때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이야기를 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변 대표가 똑똑한 분이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옛날 변희재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JTBC는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죠. JTBC, 태블릿 PC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JTBC 기자가 태블릿 얘기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라고 태블릿 조작 문제 언급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이준석은 계속해서 관련 언급을 이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최소원과 한동훈의 소송 등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잘 드시기 바랍니다. 변 대표님 하며 화이팅 포즈를 취했다. 화이팅 포즈 취했어요. 이준석이 아예 작심했습니다. JTBC에 가서 태블릿 PC 얘기하면 JTBC가 안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또 얘기했어요. 태블릿 조작 문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자 JTBC 측의 유정화 기자가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제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최근 최서원 씨가 소송을 해서 태블릿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한동훈 장관과 소송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두시기를 바랍니다. 변희재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방송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화이팅 포즈까지 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 한동훈이 같은 거짓말쟁이들은 증거를 들이대면 꼼짝 못해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면 꼼짝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불려 들어갔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랬죠. 검찰이 조작을 잘해요. 여러분, 나 변희재가 쓴 책 보니까 완전히 뭐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했더만 기소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준석이가 또 한정훈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 태블릿 PC 조작했지?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꽃다발은 많이 받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꽃다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꽃다발 받고 돌아다녀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꽃다발 받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일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할 때 꽃다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꽃다발 받은 일 없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갑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꽃다발 받은 일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김순덕 씨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순덕 씨 칼럼이 어디로 갔나요? 찾아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제7공화국을 노리는 이재명, 한 청년이 더 무서운 혁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한 청년이나 경기 동부 운동권과 연결을 메워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자객 공천에 나서겠다는 혁신위, 민주당 혁신입니다. 혁신위 이 사람들 중에는 종북 폭력 점고, 반인권적 과거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고에서 보정을 받는 공당의 정책과 공천 결정 과정이 공식 조직이 아닌 사조직을 통해서 비민주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의문이다. 한 청년이며,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 한 청년이요, 반미 자주 함성으로 가자 한 청년이요, 통일조국으로 진공화를 불던 한 청년 출신들이 이재명과 어떤 제7공화국을 만들지 걱정된다는 겁니다. 걱정해요. 이 동아일보 김순덕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 지금 김순덕 씨가 걱정이 될 것은 맞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한총련 같은 사람들이 설칠 거예요. 가자. 반미 민주 함성으로 가자. 조국 통일로. 이게 한총련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건 눈에 불 보듯 뻔해요. 이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면 김순덕이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병호 박사가 주장하는 지난 2020년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은 서울의 20%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재명이가 도둑질해갔다. 부산은 15%를 도둑질해갔다. 대구는 5%를 도둑질해갔다. 인천은 15% 도둑질해갔다. 광주는 40%를 이재명이가 도둑질해갔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학자가. 그러면 김순덕이는 이걸 걱정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병호 박사의 주장은 지난 3구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대구 경북의 조작값을 5%가 아닌 15%로 상향 조정했다면 이재명은 2,926표로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동아일보 김순덕이 걱정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걱정 안 해요. 엉뚱한 것만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한 말에 서양의 이제 그 군함들이 강화도에 몰려올 때 무당들이 막내에 올라가서 굿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원군이 제발 무당은 나서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라는 무당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김순덕 씨는 푸닥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걱정하는 척은 큰일 났다. 이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동부연합, 한총련 이런 애들이 설치될 때 큰일 났다. 당신이 진짜로 걱정한다면 바로 이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걱정 안 하고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는 게 동아일보의 김순덕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무당 많습니다, 여러분. 넬로 미래로당에서 지금 현재 더 카르텔 영화를 시청하십시오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백 장을 걸었어요. 이것은 오이도의 해양공원에 있는 해양공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곳에 걸었죠. 상당히 사진을 잘 찍었어요. 이거 타시는 분들이 타시는 분들은 매우 애국적인 현수막을 이렇게 개첩해 주시는 분들은 매우 애국적인 분들이고요. 사진도 아주 잘 찍었습니다. 어제도 한 수백 장을 전국에 걸쳐서 개첩을 했습니다.